현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딸 둘 아빠입니다. 더 많이 낳아야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당당할 텐데 둘밖에 못 낳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건소, 그다음에 가족센터, 드림스타트에서 실제로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까지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녀가 6명인데 아빠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술을 먹는 엄마 때문에 저녁 12시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딸들이 그 외부에 나와서 엄마한테 맞지 않으려고 나왔다가 아침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그 전국에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걸 많이 매일 보면서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놓지 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한 명 놓을 때마다 그 아이들이 크면서 너무 큰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떠들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유보 통합이 지난달에 됐는데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교육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전부 다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주, 그다음에 강원도, 그리고 충남, 그리고 부산 전체, 그다음에 경북 어린이집 연합회의 교사 연수와 원장님들 역량 강화를 했는데요. 전부 다 그만둘 거랍니다. 왜?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하나님의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우리가 급급하게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을 놓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가정에서 믿을 구석이라는 게 있다면 충분히 더 자녀를 놓을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짧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잠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점은 총 키워드가 3개입니다. 저출산, 그다음에 마약,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인데 3개가 다 아구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출산과 마약 이 2개는 현장에서 제가 계속 보고 있어서 지금 마약이 돌고 있는 원인은 접근성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 제가 안양교도소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마약 중독자들의 겉모습이 어떠냐면은 척추의 전각세포라고 이게 팔,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통제기관이 척추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척추의 전각세포가 마약을 하면은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립니다.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몸이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렉트라고 이렇게 몸을 꼿꼿하게 세우지 못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전에 50 넘어서 결혼하는 여성 남성의 자녀 출산율이 난임 불임이 많은데 실제로 또 아빠들의 50 넘었을 때의 정자의 건강도를 봤을 때 또 발달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책에 올라가 있는 건데 마약을 한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의 건강도를 봤을 때는 30세 전후로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사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약보다 더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음주입니다. 음주.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20년 전부터 술에 대한 법도 강화됐지만 술은 쌀, 보리, 고구마 말고 타피오카라는 게 들어갑니다. 동남아시아 쌀도 보리도 2개 섞여 있는 곡류인데 요 4개를 증류를 하면은 12도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진로나 이런 참외 이런
거 보면 16, 최소가 16도입니다. 그러면은 공유로 아무리 증류를 해도 16도가 안 나옵니다. 4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이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넣을까요? 제발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한 번만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이 4도를 12도에서 16도를 읽고 공장에서 뭘 넣을까요? 알코올. 네, 석유를 넣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저는 교도소 아니면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여기서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많고 술 취한 채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받아주실 거라고 이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석유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누셨는데 제일 위층이 생각을 다루고 그 안에 있는 게 감정을 다루고 이 목 부위 제일 윗부분이 행동을 다루게 했는데 이 석유는 제일 앞쪽, 제일 끝쪽에 생각을 다루는 뇌를 제일 먼저 정지시킵니다. 집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은 심장의 높이랑 머리의 높이가 같죠. 동물은.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심장 위에 뇌를 놓으셨는데 몸이 건강한 거와 상관없이 머리에 문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잠깐 준비한 빠르게 저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10년 단위로 지금까지 출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보더라도 저렇게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아이들 태어나는 출산 이 정보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출산의 문제와 그 노년의 이 과학 이것을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많은 층들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 태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저렇게 그래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로 국가에서 제도가 있을까? 현장에 있다 보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통영에 이선희 그 시의원분하고 제가 처음으로 뭘 발의를 한번 해봤냐면은 그 아이들 태어나서 주는 그 지원비를 줄 때 부모 교육을 받으면 요걸 지원비 주자라고 발의해봤는데 그 돈을 줘야 되는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이 하나 더 는다고. 네,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한 사람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이.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그리고 몇 살 때 몇 명을 넣냐가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27세에 첫 아이를 놓고 28세에 둘째를 놓고 32세에 셋째가 있으면 셋째를 낳았는데 지금은 첫 출산이 31세를 놓다가 셋째를 놓는다 해도 35 이렇게 노산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 셋째가 없어져요. 둘째가 더더욱 또 없어지고.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큰 문제고 어느 지역은 그래도 자녀를 좀 놓고 있냐? 서울이 가장 꼴찌고 세종이 가장 그래도 많이 낮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자들은 되게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동해서 서울로 오고 있는데도 놓지 않고 세종도 세종 토박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세종은 또 이동했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왔는데 서울도 외부 사람이 온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인데 왜 세종은 많을까? 이거의 심리적인 이유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훨씬 더 교육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이게 원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이 원인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세종은 높고 왜 아직 서울은 훨씬 더 아이들 키우기 좋다고 생각되는 서울이 지금 놓지 않고 지금 세종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숫자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놓지 않는 저출산의 원인을 지금 50세 이후의 분들이 세대가 달라서 그렇다. 정말 이게 세대가 어린 세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030, 40까지만 통계를 보면은 세대 구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나와 있고 이렇게 전쟁 전 세대냐 후 세대냐 산업 시대를 보낸 세대냐 안 보낸 세대냐 아날로그 세대냐 디지털 세대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나누다 보니까 지금 2030, 40은 윗 어른들이 자기들을 따로 배척된 어떤 세대이지 않냐라고 여기면서 사회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2030, 40들의 빅데이터를 모아보니까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1인분이라는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은 태어나서 우리는 부부가 결혼하면 2인분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난 1인분으로 살 거다. 저 1인분이 지금 2030, 40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1인분 역할만 하고 갈 거다. 1인분으로만 살고 갈 거다. 이게 지금 2030, 40 세대 머릿속에 박혀있는 키워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인분만 하다가 살고 갈 거다. 여담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는 그 모든 정보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년 만에 그 정보를 다 갖는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세상 안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들은 1인분 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놓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미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제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030, 40 세대의 머릿속에 핵심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성공을 하고 경제가 있어야지 뭔가 결혼하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우리나라 2030, 40의 핵심은 내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50%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부모다. 나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자녀를 놓을 수 없다. 이게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력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50%가 그냥 부모의 재력 때문에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지금 2030, 40 세대는 IMF라는 것을 아무리 어려도 분명히 IMF를 겪었는데 IMF 때 세 가지를 봤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IMF 때문에 쓰러진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어른 되면 분명히 불안해. 결혼하면 안 돼. 이것이 촉발 요인이고 두 번째는 IMF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저렇게 싸울 건데 왜 결혼하지? 가 밑바닥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하니까 남편하고 자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그렇게 큰 거를 심하게 본 세대가 2030, 40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럴 거야 라는 불안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 세계가 결국에는 뇌의 2층, 가운데 있는 2층 감정을 다루는 뇌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불안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한테 결혼하지 않냐, 왜 결혼하냐라는 이 촉발 요인, 트리거를 하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날아가서 누구한테 맞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아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실제로 동물원에서 새끼를 놓고 사자나 호랑이는 3달을 키우면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장 시간을 3달을 맞추는데 개장 시간 남겨놓기 며칠 전에 새끼들이 우리에 안 보여서 어미 사자를 마취사를 놓고 꺼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새끼들 다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저기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 우리나라는 저 새끼를 먹은 거 말고 5마리 먹은 기사도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저걸 가져왔습니다. 네. 저기 그 광주에 있는 그 동물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거 말고 제가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칼럼을 2015년도에 직접 썼던 기사도 뭐냐면은 5살 아들을 욕조에 손발 묶어놓고 물에 빠뜨려서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지금 저출산을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키울 힘이 없고요. 놓으면 죽이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아이를 놓거나 동물도 새끼를 놓고 사람도 아이를 놓으면은 얘 대신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면 얘들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순간 부모가 되게 만드는 호르몬을 만들겠는데 이게 발견되어서 노벨상도 타고 이 브렉스루한이라고 노벨상보다 돈 많이 주는 상을 받았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여자 교수님인 이 듐락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갈라닌이라는 호르몬을 찾은 겁니다. 왜? 의사분들이 설치류들 연구를 많이 하죠. 쥐 이런 거. 근데 새끼를 놓고 난 이후에 쥐들의 행동이 너무 다른 걸 보고 새끼 놓기 전과 새끼 놓고 후에 뭐가 다를까를 보니까 저 갈라닌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상이라는 파트에서. 그래서 갓 새끼를 놓은 어미쥐한테 이 갈라닌 호르몬을 뽑아가지고 처녀쥐한테 요거를 주입을 한 다음에 이 다른 새끼쥐를 옆에다 두니까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돌봅니다. 그런데 금방 새끼를 놓은 어미쥐한테 이걸 뽑으니까 자기 새끼쥐를 또 다 먹습니다. 예전에 햄스터를 키워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면 새끼 머리가 다 없어집니다. 동물은 위기다 싶으면 새끼도 다 먹습니다. 첫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놓고 둘째 놓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첫째 물어갔어요. 그러면 새끼를 놓으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둘째 놓으면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하이에나도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갈라닌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끼를 먹는 장면을 보고 기겁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도 갈라닌이옵니다. 근데 저 갈라닌이 지금 2030, 40 세대의 이 산후 우울증 많은 지금 젊은 세대의 이걸 보면 양이 적답니다. 왜? 인간은 위기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은 언제 나오냐? 딱 하나의 감정 유발 때문에 안 나오는데 바로 그게 우울입니다. 온 사회가 희망의 반대가 우울이잖아요. 희망을 참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들어가면 저녁입니다. 사람이 저 갈라닌이 나오려면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야 된답니다.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날 수 있는 건 저녁에 자기 전에 보는데 아침에 나가고 부부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심리학 책의 대부분의 사례가 어디 나오냐면은 핀란드가 나오는데 핀란드는 몇 시에 남편이 퇴근하냐? 2시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애들 유모차를 끄는 게 2시면 공원에서 엄마들이 남편 회사 앞으로 가가지고 같이 끌고 온다는데 우리나라는 가족이 볼 시간 자체가 없고 서로가 손을 잡을 시간이 없는 제도 안에서 이게 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이거를 이 대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지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을 해야 되냐? 당진의 어떤 모 교회에서 출산을 장려하면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를 출산하고 놓으면 그 교회에서 실제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이들의 학습이나 돌봄을 돌봐주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1년 내내 주일 빼놓고 그렇게 강의를 많이 가는데 강의 갈 때마다 그 주변에 교회 건물을 찍습니다. 교회 가고.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교회가 다 닫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며 행동하라.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기도하는 것도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건 매일 해야 되는데 교회 문부터 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교회가 왜 문을 닫았고 여기 다 어디 가셨냐? 돈 벌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도 돈을 벌어야 되고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제를 놓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리고 마약 얘기는 마약은 정신과 의사들이 모든 책에서 첫 장에 이게 다다라고 하는 게 3Cs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도 안양교도소 들어갈 때 마약 중독자들 치료를 할 때는 요 3개를 훈련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C가 3개인데
내가 중독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첫 번째 craving이냐 첫 번째 C가 craving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갈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갈급하고 사람을 갈급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마약을 갈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갈급하고 타바코 담배를 갈망하는 이 갈망 머릿속에 갈망 목표 자체가 마약.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을 그걸 하고 있냐? 이 C 첫 번째 C를 보고 갈망을. 두 번째 C는 consequence. 이 결과가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결과가 분명히 나를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약을 하거나 술을 하거나 담배를 하는 거는 요거는 두 번째 조건인 중독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C가 뭐냐면 컨트롤입니다. 절대로 컨트롤 C 절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 나 저거 안 잡아야지, 나 요거 술을 안 잡아야지, 나 마약 안 해야지, 요 주사 안 잡아야지. 마약의 제일 1위가 마약 중독의 1위부터 15위까지가 1위가 펜타닐인데 거기 마약을 다 뚫고 올라가서 3위에 올라가 있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네, 담배가 마약 15위를 다 뚫고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결과가 나를 망칠 거라고 아는데도 또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걸 내가 끊어낼 수 없는 통제력이 망가져 있는 거. 이 세 개가 결국에는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마약은 얼마일까요? 마약은 5,000원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중학교 2학년이 사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독의 핵심은 접근성으로 봅니다. 접근을 할 수 없게 차단하는 게 뭐냐면 혼자 두지 않는 거고 혼자 두지 않으려면 만나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을 못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바라보는 저출산의 문제와 이 마약 문제 그리고 그 결과 회복됐을 때의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큰 중심의 기도는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두지 않는 것. 그 다음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사전 찾아보면 똑똑하다고 생각되시죠? 사전 찾으면 동사로 아프게 하다, 찌르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이 스마트라는 단어 안에 에티몰로지 어원이 MAR가 상처를 입히고 훼손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정말로 눈을 뜬 자가 되려면 제대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술 먹지 마라 하지 말고 왜 안 먹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동성애는 위험하다 왜 동성애가 위험한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맥주? 저보고 지난주 속회하는데 웃으면서 맥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회하는데 맥주 한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맥주를 월수금 꾸준하게 20년 이상 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날까요?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고강도 고밀도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도 술은 소맥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주에다가 맥주를 딱 타서 섞으면 10도에서 12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수가 술은 위하고 소장에서만 흡수됩니다. 근데 이 흡수되는 비율이 6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맥은 맞는 게 아니고 흡수율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더 빨리 뇌를 망가뜨립니다. 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소주 한 잔이 칼로리가 밥 한 공기입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손정민 군 한강 의대생 손정민 군 기억나시죠? 네, 그 손정민 군도 0.124가 나왔습니다. 그 교통방송 나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가 했는데 0.124, 0.1이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가장 큰 문제인데 0.03이면 그래서 아무튼 이 혼자 두면 스마트폰을 하고 혼자 두면 혼자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혼자 두면은
결국에는 1인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문화로 넘어갑니다. 이 트렌드를 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사람을 품어야 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